전문학원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주호민 씨 변호사 사임 관련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선임한 사선 변호사 2명이 모두 사임, 즉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녹음본을 듣고 여론의 추이 등을 살펴 사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일단 지난 7일입니다.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주 작가의 변호를 맡은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이 지난 8월 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거죠. 이들은 지난달 31일 이 사건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건을 검토했는데 불과 이틀 만에 돌연 사임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요일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7월 31일은 목요일, 그리고 8월 2일은 토요일이었죠. 일단 31일에 이 선임계가 접수됐다는 건 뭐죠? 그 전에 만나서 변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근데 불과 이틀 만에 사임계를 제출을 했다? 게다가 그것도 토요일이라는 얘기죠. 그 이야기인즉 그 전에 무언가 대화를 하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견이 발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임이냐 해임이냐입니다. 물론 스스로 물러나서 사임일 수도 있는데 서로 양측이 이야기를 나눈 후 무언가 맞지 않아서 주호민 측의 요청으로 본인이 그래서 사임계를 제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 스스로 물러났을 경우를 볼게요. 정확한 사임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죠. 그런데 성난 여론에 부담을 느낀 변호인들이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추측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는 녹음본이 있죠. 이 녹음본을 당연히 변호인은 변호를 맡기 전에 들어봤겠죠. 그리고 결국은 유죄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주호민 작가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사임계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녹음본을 들어본 사람이 있죠. 특수교육 전문가 류재현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률가라면 녹음본을 다 듣고 변론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 작가 부부가 떳떳하다면 녹음본 전체를 공개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가 됐나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녹취본이 주 작가 측의 글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변호사들이 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실제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기기 힘든 사안을 맡으면 사임을 하나? 맞습니다. 이게 언론에서 엄청나게 화제를 모으는 사안이고 결국 주호민 작가의 변호를 누가 맡았다. 그 변호사의 이름과 담당 법무법인의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졌다? 그에 따른 명예실추가 크다는 겁니다. 일단 주호민 작가의 변호를 맡았다는 거에 더해서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사안을 이기지 못했다는 게 추후 다른 사건을 수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사임 이유가 있을까요?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뜻이 안 맞아서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본인이 변호하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이게 의뢰인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변호인들은 통상적으로 변호를 맡으면서 나한테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 모르는 내용, 나도 모르는 내용이 재판 중 툭 튀어나오면은 반박, 변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결국 모든 내용을 파악한 후에 변호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의뢰인이 요구한 것과 요구해도 들을 수 없는 것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내 돈 주고 수임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는 의뢰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임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이 법리적으로 따지기가 쉽지 않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에서 지를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그럴 때는 사임계를 제출한다는 거죠. 자, 반대로 이번엔 해임한 경우를 따져볼게요. 반드시 해임했다고 해서 이 의뢰인이 해임계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이 안 맞아서 우리 그만합시다, 함께 하지 맙시다라고 했을 때도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해임계라는 거는 변호사가 내가 해임됐어요 라고선 제출하는 게 아니죠. 의뢰인이 해임했다고 제출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일이 가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당신이 사임을 해달라고 사임계 제출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주호민 작가 측이 헤어지길 원했을 가능성, 이렇게 사임계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일견 생각해보면은 주 작가의 주장 중 법적으로
납득시키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들이 그 부분을 빼자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작가 측이 이를 원치 않으면은 당연히 그 변호사와는 함께 갈 수 없고 새로운 변호사를 구하려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인은 빠지겠다고 사임계를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그럼 다른 변호사는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변호사 사임 기사를 처음 보도한 더 팩트는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작가 부부에 대한 여론이 워낙 나빠 다른 변호사들도 선뜻 변호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팩트는 주작가의 입장문이 나온 시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주작가의 입장이 언제 나왔죠? 이 주작가의 입장은 변호사가 사임 후에 나온 겁니다. 주작가는 사선 변호인이 모두 사임하자 특수교사 측에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취했고 이후 2차 입장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더 팩트의 보도입니다. 결국 이 입장문은 변호인 없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고, 혹은 지금 아직 선임에 넣지 않았지만 또 다른 변호인을 만나서 의견을 구해서 만든, 작성한 입장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입장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주작가는 당시 입장문에서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해도 이것이 선생님의 모든 커리어를 부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내용 안에는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분명 이 특수교사는 우리 아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검토한 류 교수는 뭐라고 했죠? 아동학대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12쪽에 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죠.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이미 선임됐던 변호사와 이견이 생겼던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것은 주호민 작가 측이 특수교사에 대한 처벌을 최대한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는데 실제로 이루어졌냐는 거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 작가는 재판으로 다투게 되면 상대 교사에게도 큰 고통과 어려움이 될 텐데 한 사람의 인생을 재판을 통해 끝장내겠다는 식의 생각은 결단코 해본 적이 없다. 수사 절차와 재판 절차에 대해 저희는 너무나 무지했다면서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 여기까지 와버렸지만 지금 상황에서라도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인과 상의해 해당 교사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주작가 부부가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측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죠. 자, 그럼 향후 이 사건은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될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국선 변호사가 주 작가의 변호를 맡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아동학대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은 사임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주 작가 측에서 사선 변호사들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겠지만 또다시 이렇게 사임계를 제출하는 게 반복되면은, 그리고 이게 언론화되면은 오히려 나쁜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주 작가 측이 현재의 국선 변호인에게 끝까지 변호를 맡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변호사 사임과 관련해서 주 작가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장이 나오면은 이 역시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